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6일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장이 상승을 해주면은 훨씬 더 투자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또 확률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하락할 것인가를 알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성공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멈추던가 아니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저도 보면은 유가가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뭐 100배럴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잡힐 듯 했던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물가를 보면은 다시 또 어때요? 살아나는 게 올라오느니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어때요? 페드에서는 긴축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어때요? 스탠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또 지나치게 중앙은행에서 먼저 시장보다 앞서서 움직이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 대책을 했을 때 다음 후속으로 대책을 펼쳤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내의 한국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도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후행으로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올해는 뭐 금리가 인하를 뭐 안 할 것처럼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축소가 되기 때문에 뭐 주시장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가 지금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다음에 또 이하나 같은 경우는 약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방송이라는 건 또 켰고 녹화하고 또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소라든가 시간적인 부분들을 아무래도 제약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스타라든가, 제가 이제 유튜브 가셔서 여기 보면 링크 눌리시면은 여기에 인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주소도 있고 스레드 주소도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 지난 8월 16일 이전에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했었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여기다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요 유튜브도 있지만은 이 SNS 쪽에다가 훨씬 더 바로 생각나면은 바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도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인스타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앞으로 환율을 봤을 때 한국 경제가 무지무지 좀 힘들어지겠다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이 차곡차곡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1600원, 1700원 또는 2000원까지 해서, 이게 이제 뭐 한순간에 2000원을 간다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씩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거예요. 이게 한 번에 1600원, 1700원, 뭐 2000원 가버리면 한국은 IMF가 온 거죠. IMF 때 뭐 2000까지, 2000대까지 갔던 상황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좀 지속되면서 좀 갈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경제가 무지무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멘트도 남겼어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반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박스권으로, 장기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장기적인 박스권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아시아 시장들도 대체적으로 다 하락세가 나왔죠. 미국에서의 시장에서의 좀 하락 때문에 아시아 시장들도 다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부분이고, 인스타에서는 제가 요 구간에서 잡아드렸어요. 상방은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하방은 열려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8월 1일에 2668.1포인트를 찍고 하락세 나왔고, 그다음에 8월 16일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옥버스 또는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 좀 했었고, 그전에는 제가 작년 가을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또 전에는 뭐 여기서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2800, 2900 잘하면 3000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생물이잖아요. 어느 순간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끔, 유통성 있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를 하방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9월 30일부터 해서 8월 1일까지 이렇게 쭉 상승을 했거든요. 이 상승 추세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다. 이 하락 추세는 얼마 갈지는 좀 살펴봐야겠죠. 뭐 2250까지 갈 수도 있고 2200 또는 2150, 여기 2134포인트 있죠. 9월 30일에 이거를 깰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흐름에 따라서, 여기에서 제가 2800에 2900까지 온다고 했는데 흐름을 봤을 때 안 오니까 그 전에 물량을 정리한 게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대응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또 여기서 또 이제 2200, 뭐 2200, 뭐 2150 어느 순간 또 바닥이 나오면서 또 방향을 바뀔 수 있는,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때 되면은 또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은 믿음을 갖지 마셔라. 믿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식에 대한 부분,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으신 분들은 투자를 좀 보류를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보수적으로 하시고, 때로는 또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 두시는 것도 좋겠다. 다음에는 반드시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또 하락을 하면서 또 기회가 좀 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코로나 때 2021년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상방은 제한적이고 하방은 열려있다라고 지속적으로 한 8개월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보면은 정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고, 뭐 그전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제가 여기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락이 나왔을 때 3월 24일에 뭐 유튜브 보면 나와 있죠. 상승한다, 투자를 하시라. 뭐 많은 사람들이 이중 바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의외로 외바닥을 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셔라. 뭐 이중 바닥 나오면 그때 뭐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듯이 이렇게 추세적인 고점과 그다음에 바닥이 나왔을 때 코멘트를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시장을 여기에서 작년 9월 30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8월 1일까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을 주도를 했던 게 2차전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게 이제 주도를 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살짝 이제 여기에 맞춰서 상승했던 게 조선주였고요. 조선주는 얼마 못 가고 지금 이제 스톱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요 주도주를 뭐
따라가신 분들 계세요. 근데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과 함께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이 같이 동반 상승하면 계속 가면은 그런 주도주들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 주도주도 같이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대응을 하실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 한 해로, 자, 여기 보면은 코로나 터져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주도를 했던 게 뭐였을까요? 카카오였죠. 삼성전자도 있었는데, 카카오가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도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2019년도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쭉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21년 1월달부터 해서 시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6월달에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을 했죠. 보시면은 수정을 한번 가서 추가가 될까요?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고 밑에가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여기서부터 해서 6월 25일까지 정확하게 이건 6월 24일이고 이건 6월 25일 하루 차이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됐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시장이 빠지면서 동반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카카오는 어때요? 잠깐 올라가다 다시 또 어때요? 여기 제자리로 들어오죠. 이렇듯이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 섹터, 종목들도 이렇게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추세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또 그 가격이 쉽게 그 자리로 오지 못한다. 17만 3천원 이 카카오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PM 그 다음에 뭐 루닛이라든가 뭐 JLK라든가 그 다음에 소트로스 이런 로봇 관련된 그다음에 의료 로봇 관련된 종목들 AI 의료죠. 그런 것들은 뭐 시장이 이만큼 상승했지만은 종목은 훨씬 더 시장보다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만큼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은 카카오도 이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잘 잡으면은 정말 고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은 주도주를 잘못 잡으면은 이렇게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하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마 어때요? 원통할 거예요. 쉽게 올라오기는 힘듭니다. 카카오에. 제가 분명히 이때도 재작년에도 여기에서 정리하셔라. 쉽게 이 가격은 이제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매수하셔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분들은 절반 이상 거의 뭐 100% 손실이 되는 상황이 됐죠. 뭐 기다려 보면 올라오겠지만은 그 시간이라는 게 정말 오랫동안 걸려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상승하고서 하락이 나오면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의 조정이라는 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상승한 후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 조정 후에는 반드시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5년, 10년이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타임, 구간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겠고요. 뭐 방송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알림 설정하시면은 영상 올라가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참고만 하시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거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스레드 여기에다가도 중간중간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전 여기에서 물러가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